안녕하세요, 장가프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가 상상만 하던 넥슨 아이콘 매치가 펼쳐졌습니다. 이틀간 무려 10만 명이 방문한 아이콘 매치에는 한 명 한 명 다 말하기 버거울 정도로 어마무시한 선수들이 참여하였죠. 경기는 공격팀으로 이루어진 창, 스피어팀과 수비팀으로 이루어진 방패, 실드팀이 맞붙었는데 놀랍게도 실드팀이 스피어팀을 상대로 4골의 다득점을 터뜨리며 박지성 선수가 한 골을 만회한 스피어팀을 4대1로 승리했습니다. 실드팀에는 발롱드르 위너, 칸나바로 외에도 바르셀로나의 심장 푸율, 맨유의 황금기를 이끈 퍼디난드 비디치 반데사르, 마에스트로 피를로와 야야투레, 마스체라노, 셰이도로프 등이 있었지만 이들이 꺾은 스피어팀에는 발롱드르 위너 카카, 셰우첸코, 오웬, 피구 등을 필두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앙리, 드로그바, 베르바토프, 테베즈, 그리고 델피에로 아자르 등 세계 축구계를 주름잡은 공격 선수들이 넘쳐 있었는데요. 어떻게 수비 선수 위주로 구성된 실드 유나이티드는 이러한 스피어팀을 다득점으로 꺾고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콘 매치를 바탕으로 수비 11명이 공격 11명보다 승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직과 밀집. 수비 11명 팀이 공격 11명인 팀보다 유리한 가장 큰 이유는 조직적인 수비력입니다. 단순 비교를 하자면 축구에서 수비는 공격보다 조직력과 협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공격수가 상대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기술이나 창의성이 필수적이지만 수비는 서로 협력하여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죠. 이 과정에서 수비수들은 자기 자리에서 상대방의 공격 루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콘 매치에서도 실드 유나이티드는 수비 라인을 매우 촘촘하게 구성하였으며 공격팀이 중앙을 돌파하려 할 때마다 밀집 수비로 인해 공간을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앙을 통한 공격 시도는 수비수들의 압박으로 인해 대부분 실패하였으며 공격팀은 어쩔 수 없이 측면으로 공을 배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냥 수비수도 아니고 세계 정상을 찍었던 수비 11명이 각을 잡고 틀어막는다? 이러면 아무리 날고긴 공격수를 할지라도 그 조직을 뚫기엔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FC 스피어팀도 발을 맞춘 지 하루 이틀 된 팀이었기에 공격적 없이 조직적인 플레이가 나오기 힘들었고 이로 인해 개인 능력을 활용한 공격이 줄을 이룰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팀을 상대로 어마무시한 수비 11명이 중앙 수도꼭지를 꽉 들어막고 밀집 수비를 펼칠 경우 공격팀은 중원에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연계 플레이가 차단되어 효율적인 공격 전개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프리미어리그 최고 크랙이자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아자르 선수 또한 실제로 이날 경기에는 특유의 드리블과 균열을 깨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반면 스피어팀의 경우 모두 공격수 출신으로 이루어진 팀이었던 탓인지 수비 시 포메이션 대형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고 실드 유나이티드만큼의 조직과 압박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야야투레 선수의 첫 번째 득점의 기점이 된 마스체라노에서 셰이도로프로 연결되는 패스를 제대로 압박하지 못하며 실점을 허용하게 됐죠. 무엇보다 축구에서 공격팀이 성공적인 공격을 펼치려면 필드 내에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격수들은 넓은 공간을 활용해 상대를 제치거나 패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실드 유나이티드 선수들은 라인을 다소 내리며 자기 진영에서 수비를 하는 방법을 택했고 이를 통해 공격팀의 공간 차단은 물론 체력적인 우위 또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 수비탑 선수들이 이것이 수비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경기가 된 것이죠. 이렇게 자기 진영에서 상대의 숨통을 끊어버린 후에는 현역이라 의심됐던 셰이도로프, 야야투레, 리세 등을 필두로 빠르고 날카로운 카운터 어택을 통해 두 번째와 세 번째 골을 성공시키며 스피어팀의 체력과 의욕을 빼놓는 잔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체력 소모의 비대칭성. 공격과 수비 간의 체력 소모 차이도 수비 11명이 유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격은 상대방을 돌파하거나 득점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패스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체력을 소모합니다. 반면 수비는 위치를 잡고 상대방을 막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력 소모가 덜 들게 되죠. 아이콘 매치에서도 이러한 체력 소모의 비대칭성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공격 11명인 스피어팀은 수비 라인을 뚫기 위해 계속해서 패스와 움직임을 시도해야 했으나 수비 11명인 실드 유나이티드 팀은 밀집된 형태로 수비를 펼치며 상대적으로 체력 소모가 덜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반 중반부터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스피어팀의 선수들은 피로로 인해 움직임이 둔해졌으며 실드팀의 세 번째 득점 시에는 높은 수비 라인에 비해 사실상 수비를 포기한 듯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콘 매치에서 이 체력 소모가 더욱 크리티컬했던 건 이미 은퇴한 지 10년 이상 된 선수도 많이 있었기에 현역 시절 마냥 45분을 제대로 소화하기엔 더욱 힘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자기 진영에서 체력을 아끼며 공을 탈취한 후 빠르게 역습으로 올라가는 실드팀의 전략이 더욱 주요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역습 전술의 효율성, 공격과 수비가 맞붙는 경기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림은 뭘까요? 바로 수비팀은 내려앉아 수비를 하고 공격팀은 내려앉은 수비팀을 공략하기 위해 많은 선수들이 상대 진영으로 넘어와 있는 그림입니다. 아이콘 매치에서도 이러한 그림이 많이 나왔는데요. 실드 유나이티드는 FC 스피어팀에 비해 유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효과적인 역습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콘 매치에서도 수비 11명인 실드 유나이티드는 상대팀인 FC 스피어가 공격에 집중할 때
때문에 그들의 볼을 빼앗은 후 수비에만 집중하지 않고 바로 역습을 시도했습니다. 상대팀이 수비 복귀에 늦어진 틈을 타서 빠르게 전방으로 공을 전달해 공격 찬스를 만들었고 세 차례의 역습 기회 중 두 차례가 골로 이어졌습니다. 역습 시에는 상대 수비 라인의 숫자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쉴드팀이 더 적은 숫자로도 효과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공격 11명의 스피어팀의 경우 공격 시 양팀 대부분의 선수들이 쉴드팀 진영에서 맞붙는 지공 형태였기 때문에 맘먹고 틀어막은 쉴드팀의 밀집 수비를 쉽게 공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벤트 경기임을 잊은 듯 바르셀로나에서 뛰던 심장을 그대로 들고 온 듯한 푸yor에 미친 듯한 수비 등으로 인해 뚫릴 듯 뚫리지 않던 쉴드팀을 공략하느라 급격한 체력 소모가 일어났고 결국 쉴드팀의 카운터 어택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비 11명이 공격 11명인 팀보다 유리할 수 있는 이유는 조직적인 수비력, 공간 차단과 압박, 체력 소모의 비대칭성, 그리고 효과적인 역습 전술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아이콘 매치에서 수비 11명이 4대1로 승리한 사례를 통해 수비의 중요성과 전략적인 우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잘 활용하면 축구 경기에서 수비팀이 충분히 공격적인 팀을 제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 수비 11명이었던 쉴드 유나이티드가 FC 스피어 팀을 제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자유로운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며 이상 택배크로스 장인 장카프였습니다.